아니라 정확하게 아셔야만 사실은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독해 있어서는 글을 보고서 아 이게 뭐였지라고 내가 끄집어만 내서 이해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프로덕션 기능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내가 그것을 생각해내서 써야 하니까 평소에 이 일상생활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룰 수 있었던 그러한 단어들, 어구들 아 이 상황에서 나는 이거는 뭐라고 영어로 해야 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고 평소에 그 연습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이 주변 상황을 영작을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일기 쓰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평소에 아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로 황당했던 일도 많고 재밌었던 일도 많고 쓰다 보면 이 단어가 영어로 뭐지 궁금해지면 또 사전 찾아보고 이 표현을 이럴 때 어떻게 써야 하지? 그게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편씩만 써도 사실은 1년이고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커다란 정말 내 영어 실력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기 쓰기 아니면 친구들이랑 직접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이메일 주고받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지금 이글 같은 경우에 80에서 뭐 120자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단어 수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더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글쓰기를 공부할 때 있어서 어차피 일종의 시험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채점이 되는지를 그걸 아신다면 내가 글을 쓰고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글자 수 같은 경우는 이 조건에만 맞으면 됩니다. 80단어, 81단어만 돼도요. 점수가 그렇게 깎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80 내지 120단어였기 때문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그게 첫 번째 과제 완성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대학 진학의 장단점에 대한 생각 이것을 쓰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이유를 모두 논한 후에 결론을 쓰시오라고 이렇게 주어진 문제가 갔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세 가지 이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과제에서 주어진 그 조건들에 부합하게 완벽하게 썼는지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 과제 완성의 기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유창성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마지막으로 보셨던 문제 같은 경우 세 번째 이유가 정말로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그 내용적인 측면으로 유창성을 두 번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글의 구성이 되는 거죠. 사실 쓰기 2급의 쉬운 문항 같은 경우 뭐 그림 세부 내용 묘사하기나 단지 한 문장만 적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구성적인 측면을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글을 써야 한다든가 이메일을 써야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인트로덕션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갔고 마지막에 결론이나 맺은말이 제대로 되었는지 내가 주장을 앞부분에 주제문을 이야기했으면 그 뒤에 뒷받침하는 이유들이 제대로 나가서 마지막에 또 결론까지 이러한 글의 구성을 보는 게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글의 구성을 채점하는 기준이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언어 사용이 되는 거죠. 간혹가다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가장 갔던 장소 중에 좋았던 곳을 써라라고 한다면 I went to 설악산은 한글로 써놓으세요. 근데 영어 시험이잖아요. 영어 장문을 채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악산까지도 모두 다 영어로 써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모두 영어가 제대로 쓰였는지 또는 뭐 문법이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장 구조가 알맞게 되었는지, 구두점은 알맞게 되었는지 이게 바로 언어 사용의 측면으로 그렇게 네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 채점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상당히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떨립니다.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누가 첨삭을 안 해주면은 내가 쓴 글이 이것이 잘된 문장인지 잘못된 문장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학부모님들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분들끼리 서로 이제 코렉션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뭐 일부 뭐 이 사교육에 의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학부모님도 계시는데요. 이런 첨삭 문제라든지 코렉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뭐 풀어나가야 될까요? 보통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의 하나의 글을 놓고 다 같이 커렉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방송에서 이제 뭐 EBS 가이드 방송 등을 이렇게 보면서 친구들의 답안 저러저러한 걸 틀렸네. 그걸 보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자신에 대한 첨삭 지도가 일종의 첨삭 지도라고 생각이 되는 게 보통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친구들의 답안을 모의 채점하는 걸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러저러한 부분은 나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실 첨삭도 첨삭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학생들이 잘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글을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인트로덕션부터 해서 바디, 그다음에 뭐 이유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컨클루전까지 딱 나와 있는 그 영어 글의 대표적인 정말 잘 짜진 영어 글을 갖다가 많이 접해 보시면 충분히 네, 그런 부분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3시간에 걸쳐서 저가 들은 느낌은 네. 정말 이 평가는 그 1대1 수업이라든가 정말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이게 중요한 쪽으로 평가는 되는데 네. 이게 교육 현장에서 쉽게 옮겨가는 건 쉽지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쓰기 같은 경우에도 1대1로 첨삭 지도가 필요한데 사실 그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얼마든지 저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외국어 학습이라는 자체가 그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만 갖고는 상당히 인풋이 적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니트의 방향이 그래도 말하기나 쓰기 같은 것을 직접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앞으로의 영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교재도 개발이 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교사 선생님에 대한 재교육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우리가 교육 과정이 나오더라도 현장에서 서로 교사와 학부모 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있어서 그 교육 방법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쓰기 같은 것은 우리 강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처음 시도해보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많겠지만 아까 이메일 쓰는 것도 있고 일기 쓰는 것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이거는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 기능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하고 쓰기 교육을 같이 자기가 쓸 내용을 말도 해본다든지 해가지고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좀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잘 이루어져서 정말 그 어떤 시험 성적을 위한 영어가 아니라 진짜 말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런 영어 교육이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또 교수님들 또 저 EBS 교육방송에서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니까 최소한 저희가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말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미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이기장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크앤 이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립적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도저도 치기 싫은 사람은 그냥 객관적으로 균형 잡히게 보자라고들 많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좀 현실보다는 훨씬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게 오히려 그 상황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들 해요. 맞습니다. 정말 밝은 미래는 물이 반잔밖에 없네가 아니라 반잔이나 있네라고 말하는 사람 것이라고 하더군요. 예. 네, 항상 긍정적인 생각, 또 긍정적인 시각 갖고 있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